꽉 막힌 우리 정치의 맥과 혀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정치 일타 강사 김성태가 왔습니다. 정치의 맛. 협치 전문 기술자, 분쟁 조정 해결사 김성태 국민의힘 상임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정치에서 이렇게 거부권 행사 이거 꼭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될 이 정치적 흔히 말하는 입법이 춤추는 상황은 네. 보통 여소야대 정국이 그렇게 돼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1948년 그때 이제 전 국회 네. 재원의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게 한 74번 정도가 돼요. 예.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인가 아마 제일 많았죠. 예. 이거는 그때 초대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한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당하고 협조, 당정 간에 쉽게 말하면 협조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막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 이 거부권을 남발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행정 수반 국가의 원수의 이 거부권은 또 아주 헌법상의 고유한 중요한 권한입니다. 뭐 53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부권에는 이 자체도 고대 로마 시대의 비토. 예. 비토가 고대 로마 시대에 나온 네. 정치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이 거부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초대 대통령이 그 조지 워싱턴 아닙니까? 네. 이 양반도 거부권을 2번이나 행사해요. 네. 알겠어요. 오늘 의장님 왜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문자를 많이 쓰세요? 아니 이건 이제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도 그래요. 그때도 이제 대표적으로 2016년대도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한 번 했나요? 2번 했는데 2번이요?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당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민주당하고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법 개정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뭐 시행령은 이렇게 행정으로 할 수 있는 행정입법으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뭐 그런 정도 하니까 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건데 그걸로 배신의 정치란 말이 나왔죠. 네,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또 이 사퇴했죠. 거부권이라는 거는 아주 대통령이 상당히 그 여의도 정치를 심각하게 판단할 때 행사되는 게 거부권입니다. 그런데요, 거부권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설득하거나 그 민주당과 토론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민주당과 대통령이 맞서서 싸우는,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이 맞서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좀 기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그렇죠. 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권 초기에 사회적 갈등을 이 사회 갈등을 양성시키고 또 혼란을 좀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정치 행위가 이 지금 현재 입법 행위로서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양곡법인데 네. 이거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양곡법 개정안을 당시 그때 기재부 장관이 누굽니까? 그때 기재부 장관도 이걸 반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홍당기 그때 경제부총리 시절입니다. 네. 이 양반도 그때 이거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곡법 개정을 민주당이 그때는 안 해요, 이걸. 아니 그 정부가 반대해서 못했죠. 홍남기 장관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도 농림축산부 장관이 이거는 아주 호소를 하고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고 기재부 입장에서도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포퓰리즘 법안이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후쿠시마산 뭐 멍게는 수입하면서 말이야. 네. 농민들 위한 이 쌀 수납. 쌀은 안 사주냐. 안 사주냐. 이게 말이 되냐. 식량주권 어떻게 안 지킬 이렇게 거냐. 이제 매도를 하는 건데 언제 후쿠시마야 그
해산물을 갖다 국내 반입하기로 했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고.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양곡법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거부권 행사된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사회 갈등을 양상시키는 그런 사회성 이슈가 높은 이런 관련 법을 절대 단독 처리하면 안 돼요. 자, 앞으로 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행위거든. 앞으로 그 유도했습니까, 민주당이? 나는 그렇게 보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남은 게 보십시오. 네. 앞으로 간호사법도 그렇죠. 있고, 방송법도 예. 있죠. 예? 노란 그리고 봉투법 흔히 말하는 노란 봉투법도 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네. 이걸 이제 만일 민주당이 계속 이제 계속 올리고 이 대통령 거부권 강행하라고 계속 올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양곡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년 8월 달 전당대회 이후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1호 법안은 이재명 1호 법안이 이 양곡법이에요. 여기에 또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이 네. 양곡법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이런 모양새는 대한민국 안 좋죠.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꺼내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심각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지금 웃기 시작했어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하자 이 얘기 나왔는데 실언이죠, 이거는. 뭐 이 최고 입장에서는 조수진 최고 네. 입장에서는 쌀 소비 정진을 위한 어떤 그런 고민으로 네. 생각해서 이 양곡법이 처리되니까 되니까 양곡법도 이게 민주당 입장은 이런 거거든. 이제 농민들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이렇게 이제 3%에서 5% 되거나 또 이게 이제 쌀값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에서 8% 하락하면은 이걸 전량 정부가 소매해 주자 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은 쌀 농사를 많이 진 농부 입장에서 쌀 소비가 많으면은 네. 이런 일이 안 생기니까 우리 조수진 최고가 이제 참 고민 끝에 그 이야기를 하나 꺼낸 건데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고민 끝에 김성태 의장께서 이렇게 방어를 해 주시는데 국민들이 우리 후배 의원들이 요즘 너무 그냥 자꾸 이 말에 네, 서로가 말의 성찬에 그냥 이래 자꾸 이리저리 그냥 왜 그럴까요? 휘둘러지니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계속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게 그래요? 이런 것들 이러면은 사실상 지금 국회 입법 권력이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의 절대 권력이거든요. 그럼 국회 안에서는 사실상 야당의 지위가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 빡세게 싸워줘야 되는데 이 양곡법 같은 경우도 강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죠.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게 뭐 쪽수로 밀리기 때문에 네, 어쩔 사람 수 수로 없다. 밀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몇 번 사퇴질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퇴장해버린 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국민들 보기에 예. 야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게 국민의힘이 정말 처절한 진정성으로 저 양곡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대국민 설득, 대국민 이해를 구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 그리고 언론의 협조 이런 걸 이끌어내 가지고 사실상 이걸 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좀 막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대통령한테 그대로 부담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방송법이나 이제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국민의힘 이 여소야대에서 너무 일방적인 그 단독 플레이 너무 하면 안 좋아요. 민주당의 단독 플레이인가요? 아니면 국민의힘은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뭐 정치한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좀 민주당에서도 좀 이 흔히 말하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이런 사회 갈등을 계속 양상시킬 수 있고 또 때로는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 해내면은 윤석열 정부가 곤혹스러워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들고 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뻔히 수를 서로 읽으면서. 아니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렇게 거부권 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 전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꾸 제가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거부권 행사를 6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앞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때도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때 한 7번인가 8번인가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때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도 거기가 다 여소야대진 거예요. 예. 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얘기 하셔야 되는데 전광훈 목사를 두고 김기현 대표와 설전을 벌이는 홍준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이 막 할 이야기는 늘 하지 않습니까? 네. 시적절하게 하는 분이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뭐 대구시장의 행정가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네. 그래도 중앙 정치 무대에 늘 그래도 자기 있다, 홍준표 살아있다 이렇게. 홍준표라는 이름 석자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탁월한 분이죠. 네. 자기 정치에 대해서는 다 그럼 정치는 어찌됐든 간에 네. 살아 있어야 돼요. 네. 정치인이 존재감 없어져 버리면은 뭐 지나가는 개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존재감 뭐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까? 네. 아니 뭐 당연하다기보다는 네. 끊임없는 이제 중앙 정치에 자기가 이 뭐 소홀하지 않는 그런 뭐 좀 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장은 어떻게 할래? 대구시장은 뭐하고 이렇게 자꾸 중앙 네. 정치만 쳐다보느냐.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뭐또 네. 자, 이제 볼썽사는 또 이야기도 있죠. 네, 이 논란 키우면 안 된다.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 지방 정치에 매진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니 정광훈 목사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고 네. 얘기하는데 정광훈 목사하고 국민의힘 선을 그어야 됩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님 선배님도 네. 좀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가 네. 당 대표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당 대표로서 그 막중한 책임감에 네. 본인이 어찌 보면 자기 목소리도 지금 내지 못하고 있다. 네. 또 당의 기강이나 뭐 여러 가지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바로 직설적으로 날려버리면은 사실상 이야기는 몇 개월 지나고 해야 돼요. 네. 그래도 지금 김기현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시키고 우리 당정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 당정의 안정된 집권당의 면모 체제를 갖추는 그런 정치 작업을 쭉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달 되면은 이제 본인 정치 목소리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적절한 그런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때 지적해도 늦지 않죠. 지금은 좀 봐줄 건 선배로서 봐줄 건 봐주고 이렇게 넘어가 줘야지. 그걸 사사건건 뭐 그냥 정강훈 목사, 김재원 뭐 최고 이야기 되면서 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네, 시기상조입니까? 아무튼 홍준표 시장이 비대위까지 얘기해서요. 이거는 뭐 제가 김기현 대표라도 네. 상당히 좀 마음이 언짢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렇죠. 예,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이 얘기 또 좀 해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그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가면 안 된다. 왜 대구만 가냐 이러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이었습니다. 나서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반박하니까 아이고 제가 나이값 못했습니다. 심평 변호사 갑자기 사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평 변호사 맞는 말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심평 변호사가 이제 뭐 대구에 네. 뭐 TK 어떤 지역 정서를 가지고 하신 발언은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히 121석이 걸린 이 수도권 선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이 분위기면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좀 수도권의 정서라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나 당정이 좀 너무 오른쪽 우리 진영의 오른쪽의 어떤 입장과 목소리가 너무 커 보이면은 네. 결국은 수도권 선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다. 네. 그 문제라는 거는 중도층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심평 변호사의 이야기는 네. 뭐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저는 뭐 일정 부분 또 할 이야기는 한 거죠. 할 얘기를 했는데 이용우 의원, 초선 의원이 윤핵관이 나서서 이렇게 저격해버리면 뭐 말하겠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윤핵관 무서워서 이거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뭐 좀 그렇게 뭐 인신모욕이나 이런 건 아니면서도 좀 이제 뭐 이용 의원 나름대로의 좀 뭐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윤핵관 무서워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심평 변호사가 저희 방송에 오기로 해놓고요.
이런 문제를 못 오겠다고 저 말을 아끼라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심평 변호사님도 방송 또 안 오시고 네. 금방 그렇게 또 뭐 입장을 또 그렇게 자괴감을 가질 정도로 그런 입장으로 가질 필요는 없죠. 아, 근데 압박이 심했나 봐요. 할 이야기는 그래도 하시고 네. 예? 좀 우리 당이 이제 뭐 이런 여러 이 정도 아량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양성을 갖춘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나 토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당이 되어야죠. 아량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그 뭐 당 지도부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네. 그 부분은. 대일 외교를 두고 여야 정쟁 길어집니다. 민주당에서는 내일부터 후쿠시마 방문하겠다. 거기 가서 좀 알아보겠다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뭐 민주당 의원들께서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이제 뭐 항의 방문하고 일본 공사 만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뭐 다각적인 뭐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민주당 입장이에요. 예. 다만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반응이 그렇게 뭐 저희 국민의 입장이나 용산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한일 관계 정상을 위한 어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심과 결단이 있죠. 이걸 용산이나 좀 우리 당이 좀 치밀하게 사전 준비나 뒷받침을 하지 못한 그런 누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의 그런 물꼬를 이제 만들었는데 다시 이걸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외교적으로 큰 손실이죠. 막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적당히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다는 입장을 가집니다. 알겠어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하영재 의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이 민주당한테 압박이 될 거라는데 별로 압박을 갖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게 민주당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전에 건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네. 과거에 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이 자진해서 구속 적부심 심사를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번에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원들 자유투표했으면 그 결과는 이제 뭐 가결돼 버렸지 않습니까? 대려 법원에서 네. 증거인멸과 도저히 우려가 없다 해서 지금 네.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백하셨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워낙 많은 내용이 이제 뭐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거는 지난 거고 네.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이상 민주당도 그걸로 볼모 잡히면 안 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왜 방당 국회가 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는 거는 이건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않죠. 네. 우리 그건 주진우 기자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민의힘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셉니까? 국민의힘에서? 세기보다는 이 사람이 좀 개성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개성 있는 목소리다. 또 이건 또 신선한 또 학설입니다. 네. 말 조심해야 된다. 네네네. 조심해야 되고 이제 정강훈 목사의 입장에서 좀 우리 보수 진영에서 보면 맨 오른쪽의 목소리 아닙니까? 예. 그 오른쪽의 목소리에 또 이렇게 또 열광하시는 또 지층이 일부는 계시죠. 예. 그분들이 사실상 우리 당의 또 책임당원으로 이렇게 많이 또 당원 가입이 되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내 지도자들이나 의원들이 그게 너무 연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정북적이고 극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맨 왼쪽에 선수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문자 폭탄 터지고 그냥 얻어맞지만은 네. 그래도 민주당이 건강해진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참 김성태 의장은 참 안 걸려드네. 하나 이렇게 걸으려고 했는데 안 걸려. 근데 국민의힘 최고위원들한테는 좀 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장님의. 이게 좀 요즘 이제 본인들이 여러 형태로 분발을 하려고 하는데 네. 여의도가 국회에서 분발이 안 되면 그 부담이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우리가 만일 야당을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대통령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혀버립니다. 예.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단독 법안 처리로 거부권을 행사 안 하자니 그렇고 이건 행사하면 또 남용하고 뭐 이렇게 또 정치적 문제로 곤혹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사전에 막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더 분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네? 또 유도했다 이렇게 또 나오니까. 네. 유도할 정도로 정치력이 있다면 걱정이나 안 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